这是一本正在连载的网络小说，但是还没有结尾，可我联系不到作者。小琪，我们公司想买下他的版权，改编成剧本，你就是安生吧？我是叫安生，但不是这个。 7월을 모른다고 둘러댄 안생. 사실은 소설 속 안생이 맞습니다. 安生，好久不见。月写了本小说，七月他还好吗？不清楚，我还以为你们好好的。没有谁一定离不开谁。我们3个之中，不是你最先逃跑的。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첩을 던지며 연락하자는 남자는 친구 가명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설을 읽어보는 안생. 不知道军训不能散着头发，把头发扎起来。 당돌하고 반항적인 안생은 다람쥐가 이어준 운명 같은 첫 만남 이후 7월과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사춘기에 막 접어든 13살 안생과 7월. 睡好了，快来洗吧。以前出去嘛，你穿这个了，你发育啦？你怎么跟爸爸出门睡累不累？难受吗？我妈说习惯就好，女孩子将来要习惯好。 자신은 그런 거 답답해서 안 크고 말겠다는 안생. 목욕 후에 따뜻한 저녁도 대접받습니다. 早点送你回家。我今天跟阿生说好，我们俩一起。不许胡说，人家爸爸妈妈要着急的。 사실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일 때문에 항상 집에 없어 외로운 안생은 7월의 가족에게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안생과 7월은 단짝이 되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닙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를 밟으면 그 사람은 평생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림자 밟기 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안생은 평생이 너무 길다며 27살까지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初中毕业，7月考上了最好的高中，安生进了职业学校。 여전히 자유분방하고 거침이 없는 안생, 그에 비해 순종적인 7월. 我的模特都是跟我一样不穿的，干脆你也别穿了，体会体会什么叫自由。 안생은 알바를 2개나 하며 얻은 자신만의 보금자리에 7월을 초대합니다. 7月，你不知道，我总算也能有个地儿招待你了。不过我不会以后都住在这儿。我妈说，女孩也没什么地方可去啊，就从一个家到另外一个家。我这一辈子啊，注定四海为家。但是呢，以后我的家就是你的家。 그런데 이성에 관심이 생기는 나이 17,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말하는 7월. 不觉得我们很有缘分吗？叫什么？苏佳明。 안생은 표현하지 않지만 서운합니다. 시간은 서로밖에 모르던 어린 시절을 앗아갔기 때문이죠. 小孩，认识苏佳明吗？在后面，在后面，在后面，就那。平时都是你甩别人还是别人甩你啊？真的没有。一定很受欢迎。你平时不照镜子。 잘생겼는데 환하게 웃으면 반칙이지. 这么个事儿啊，最近有女生看上你了，最好给我老实点。 7월이 혹여 상처받는 일 없게 미리 훈수두는 안생. 老实点吗？还跟着我？你到底是谁？别问我这种哲学性问题。下次再碰着，别说见过。 그런데 가명의 마음속에 호기심으로 각인된 안생. 그리고 며칠 후 가명에게 사랑 고백하고 사귀게 된 7월. 苏佳明，我喜欢你。 如果我踩着一个人的影子，这个人就不会走远了。 어느 날 7월은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안생에게 가명을 소개시켜줍니다. 며칠 전 호기심만 남기고 떠났던 아이가 여친의 절친이란 걸 알게 된 가명. 我喜欢7月的一切。七月的一切我都喜欢。我们俩还有点共同点。我没那么讨厌吧？哪只手抓的7月？拿出来。也没那么讨厌。我就觉得我这个朋友很有趣。我真希望能像他那样。 你这样也很好。 그동안 안생의 자유분방한 삶을 동경했던 7월은 가명에게 자신의 삶을 위로받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야외로 나와 소원을 빌러 산에 올라갑니다. 还有多远啊？我先上去给你们探探路啊。 친구 커플을 위해 자리를 피해주는 안생. 我走不动，那我也不去了。你得看着他，他这个人最喜欢瞎折腾了。 결과적으론 7월이 자리를 피해준 셈. 정상에서 둘만 만난 안생과 가명. 小时候生过一场大病，我妈去庙里求来的，说是可以避邪气。 가까이서 눈이 마주치자 서로에게 끌림을 느끼는 두 사람. 외면하는 안생. 그런 그녀를 붙잡는 가명. 怎么啦？你们俩看到我这个体育渣自己跑这来，吓傻啦？ 며칠 후 끌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들 곁을 떠나는 안생. 这个地方太小了，我早就厌倦了。那你什么时候回来？别把离别弄得那么伤感。 그런데 안생의 목에서 가명의 목걸이를 발견한 7월. 如果你想让我留下，我就留下来。 그들의 관계를 눈치챈 7월은 안생을 붙잡지 못합니다. 다시 혼자가 된 안생.
七，我在北京安顿下来了。 북경으로 온 안생은 일과 남자 그리고 거처를 떠돌며 살아갑니다. 반면 7월은 가명과 함께 대학에 입학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죠. 你会回信吗？问候佳明。 그리고 그런 서로의 안부를 편지로 전하는 두 我 사람. 们不是说好，毕业2年以后，我们结婚买房子生小孩吗？我们还这么年轻，难道就不想出去闯一闯？佳明说他毕业后想要去北京，我和他大吵了一架。我感觉自己已经走到尽头了，我现在很累，让我回家吧。 2년 뒤 결혼을 약속한 가명은 결국 북경으로 떠나고 떠도는 삶에 지친 안생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함께 나눴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여행 온 두 사람. 비싼 호텔비를 7월이 지불하자 술이라도 사고 싶은 안생. 돈이 없자 20초 안에 한 병 마시기 내기를 해서 술을 얻어옵니다. 你怎么能喝那么快啊？每天练啊。这些年，你就是这么过来的，不觉得让你贱吗？ 안생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는 7월. 你每天回来像个谈理，你不知道，也不懂。我要是没有这混吃混喝的本事，我早就饿死了。 안생은 7월처럼 안정적인 삶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那么昂贵的旅馆费，那我就付。如果真的清楚的话，你这5年里给我写的每一封明信片都在问候我的男朋友。如果真的清楚的话，你就不会一直都带着这个。看，你算有多清楚？我想问问你，当初我跟男的跑的时候，你挺开心的吧？ 모든 걸 나눌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이 지나고 성인이 되니 나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죠.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놓고 7월을 떠나는 안생. 그들은 그렇게 헤어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2年后，再见到安生的人是佳明。 어느 날 북경에서 우연히 마주친 안생과 가명. 这些年过得怎么样啊？ 7月谈很好，从普通柜台转到企业贷款部了。上周末我刚回去了一次。本来我想赚点钱去环游个世界，结果运气好碰见这个男的，要带我去加拿大。 남친이 왔다며 나가는 안생. 잠시 후 사고로 죽은 남자를 목격한 가명은 오열하는 안생을 발견하죠. 사망자는 안생의 남친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7월의 연락을 피하는 가명. 불길한 촉을 느낀 7월은 가명이 사는 북경에 찾아오는데 원치 않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对不起，我留在这儿。 이혼 중인 유부남을 사귀었던 안생. 我男朋友突然就给死了，他老婆就把我给莫名其妙的赶出来了，连行李都不让我收。多亏家没让我住他家。是什么呀？不是不穿吗？不是要自由吗？因为佳明在，是不是？佳明不喜欢这样的。你以为佳明很爱你吗？根本没有人爱你，根本没有人爱你。我一直都让着你。你有资格让吗？除了我，谁愿意跟你当朋友？你所有东西都是我给你的，你跟我抢。我为什么会变成这样？ 분노가 극에 달하자 막말을 쏟아낸 7월. 婚礼还有好多事要准备呢。别走，我们谈一谈。我从来不来北京看你，我就是想让你回去。我等你1个月，你回来我们就结婚。 7월과 주고받았던 엽서 보관함에 가명의 명함을 넣어두는 안생. 안생이 고향을 떠나던 그날 일찍 안생을 만나 목걸이를 건넸던 가명. 再见了，安生。再见了，苏佳明。 이제 흔들렸던 마음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我们应该不会再见了。 7월과 결혼을 결심한 가명. 2年积蓄都在这儿，我想存一辈子。 하지만 결혼식 당일 사라집니다. 佳明不见了。 新郎在婚礼上跑了，7月辞掉了银行的工作。过得折腾一点，也不一定不幸福，就是太辛苦了。希望我的女儿能是个例外。 7月曾经赖以生存的稳固的生活，像陆地一样，离他越来越远了。他才发现自己其实特别习惯摇晃和漂流。 어느 날 가명의 명함을 발견하고 그에게 연락하는 안생의 딸. 我有很重要的事情要问你，你是我爸爸吗？你看每一张明信片都写了问候佳明，说明妈妈很爱你。 그리고 아빠 얘기가 있는지 읽어달라며 소설 원고를 내밉니다. 这是我妈妈写的，我偷偷拿出来的。 사실 7월이란 필명으로 그들의 얘기를 연재 중인 사람은 안생이었습니다. 我就是他爸爸吧？
是你和七月的孩子。小说都是假的，七月在哪儿呢？ 안생이 자신의 이름처럼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만삭이 된 채 안생 앞에 나타났다는 7월. 他人呢？是我自己让他走的。明天结婚，你不要来。我不想跟一个不够爱我的男人过一辈子。只有你逃婚了，我才能名正言顺的离开。没有了那个，你会不会觉得心里空荡荡的？习惯了就好啊。其实我那时候就知道你会把佳敏让给我，但是我还是要你走了。你恨我吗？恨过。 我也恨过，你是我最好的朋友。 그렇게 화해를 했다고 말하는 안생. 그리고 출산하는 7월을 옆에서 지켜주었다고 말합니다. 要不我不结婚了，咱俩一块把这孩子养大。 하지만 7월은 안생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떠났다고 말하는 안생. 再也没有消息，我还可以来看孩子吗？ 가명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林七月怎么了？非常遗憾，患者失血过多。 사실 7월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你怎么也27岁死了？ 안생은 7월이란 이름답게 뜨겁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7월을 묘사하며 소설을 마감하고 这一次轮到他把生活过成了小说。 영화도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통속적 삼각관계 연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여배우의 섬세하고 입체적인 심리 연기를 통해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인생까지 반추하게 되는 수작입니다. 여러분은 7월과 안생 중 누구에 더 가깝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빛나던 그 시절 옆에 있었던 그 친구는 누구인가요? 영화를 보는 내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던 영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였습니다.